자, 어제 수업 영상까지 다 올라갔으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고 아시겠죠? 164쪽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시에 이제 아마 어제 마주친 분들도 있으시겠다만 수학과 쌤이 한 분 더 오십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성함은 조원혜. 이게 여성 친척이다 친척. 조원혜 선생님이시고 그럴 수도 있고. 이분이 그 출근하시는 날은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일단 이야기가 됐고 1시 출근이시고 우선은 방학 끝날 때까지, 그리고 아마 한 9시 내지 10시 정도까지 방학 끝날 때까지 온리 2층 학습관. 그러니까 그냥 항시 대기. 수업은 방학 이후. 왜냐면 지금 합류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합류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이제 여러분들과 먼저 이제 눈인사도 하고 좀 이렇게 친해지는 의미로다가.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2층에서 학습관 할 때 수학생들 계셨잖아요. 그대로 계셔요. 그대로 계시는데 이제 누군이 서포트 해주시는 거지. 못 들었어요. 무슨? 늘 맡으시냐고? 그건 아직 안 정해졌어. 그건 아직 안 정해졌어. 정해야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밑에 쌤이랑 논의해봐야지. 자,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저분 뭐지? 다시 고민해서 못 봤던 분인데 하면 그분이에요. 그렇죠. 키가 한 190. 그러면 그 책에 그 쌤 얼굴도 조만간 어떤 책에? 플래너가 플래너. 근데 그 플래너는 이제 우리가 연말에 또 다시 만들 거니까. 자, 보자. 자, 우리가 오늘 아마 다 배우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자, 무슨 함수 들어갈까? 유무리 함수. 네, 유리함수 들어갑시다. 근데 원래는 저 글씨 이쁜데? 자, 원래는 유리함수라고 쓰는 것보단 분수함수라고 쓰는 게 원래는 조금 더 맞아요. 근데 뭐 교과서에 뭐 유리함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질문 하나만 좀 할까? 응. 우리가 이런 걸 의미하여 몇 차 함수라고 해? 2차. 오케이. 요런 걸 보통 2차 함수라고도 부르고 또 무슨 함수라고도 부르는데? 구성함수.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서 떠들어대는 거야? 아,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응. 무슨 탕? 아, 2차. 아니, 땡항 함수. 다항함수. 다항 함수라고도 우리가 좀 부르잖아요. 그럼 질문. 태준. 요거 유리함수다. 참거지? 네, 요것도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통 내신 시험에서 다음 중 뭐 유리함수인 것을 고르시오. 뭐 아니면 다음 중 분수함수인 것을 고르시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안 실수하시려면 다시 아이고. 좋은 소리 하는데요. 어? 좋은 거 했어요. 어? 좋은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친해졌네. 저는 오래오래가지고 원래부터 알고 있어서. 원래 아는 사이였어? 아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자, 유리식이 있어요. 자, 유리식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다시 두 가지로 좀 찢을 수 있어요. 유리식은 그러면 우리 세 중에 한번 얘기해 볼까? 이식,과 요식 이렇게 두 가지로 찢어져요. 네. 다항식하고 네. 단항식. 뭐라고? 단항식. 아씨. 욕할 뻔했네. 단항식이 뭔데? 항이 하나 있는 그러면 예를 들어 y는 x. 뭐 x. 이거 그러면 다항식. 이라고 그러면 굳이 뭐 왜 나눠? 그냥 단항식은 다항식이 귀속돼요. 알겠지?
분수식. 내가 이미 썼잖아. 내가 이미 썼잖아.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는 뭐 하는 게 자, 우리는 다항식과 분수식을 합쳐서 원래 유리식이라고 하고요. 다항식으로 구성된 함수를 다항함수, 분수식으로 구성된 함수를 분수함수. 그 두 개를 묶어서 유리함수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공수투를 보면 x분의 1 같은 거 있잖아요. 중학교 때 배웠던 반비례 그래프. 그 녀석이 원래 조금 더 정확한 건 분수함수라고 들어가는 게 맞는데 우리는 그냥 그걸 퉁쳐서 유리함수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처음 배우는 친구도 있구나. 오케이. 그럼 제일 첫 번째 뭐 해볼까? 분수식. 그렇지. 개형부터 우리가 한번 천천히. 맥을 못 찍는 맥을.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개형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개형이 y는 x분의 k 요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개형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쌤이랑 그냥 몇 개 좀 빠르게 좀 볼게. 은혜 집중. 자,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 y는 x분의 2라고 하는 그래프도 한번 살펴볼 거고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프도 살펴볼 거고 y는 마이너스 x분의 2라고 하는 그래프 정도까지만 좀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보통 그래프를 처음 배우면 좌표 평면상에다가 조금 찍어보면서 연결을 하지, 세준아.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중학교 기억을 살짝만 좀 떠올리시면 자, x분의 1이라고 하는 반비례 그래프 분모가 0 될 수는 없으니까 x가 뭐는 안 돼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유리함수 꼴이 y는 x분의 k 꼴인데 요 자식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0인 건 우리가 다루지 않아요. 그치? 당연히 값이 없으니까. 그럼 요 자식 딱 보면 x가 양수면 현중아 y도 반드시 무슨 수예요? 양수겠네. x 값이 커지면 커짐에 따라 y 값 뭐 해져요? 작아지겠어요? x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y 값 커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느껴지시겠다만 대충 그래프는 요런 느낌으로 생긴다. 1,1 뭐 대충 한 요 정도라고 치면 커지면 커질수록 줄어들고 작으면 작을수록 늘어나니까 요런 느낌. 근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x가 음수면 y도 음수인데 이걸 기점으로 x 값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가면 y 값은 점점 작아지니까 그리고 x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하면 y 값은 점점 커지니까 크기가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음수 쪽에서 이런 식으로 생기는 그래프가 y는 x분의 1 그래프구나 정도를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겠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럼 y는 x분의 2라고 하는 녀석의 그래프도 우리가 보면 x분의 1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몇 배 하면 돼요? 네. 2배 하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값에 대해서 2배니까 그래프는 이런 뉘앙스로 생기겠다. 마찬가지로 음수 쪽에 해당되는 녀석도 2배가 될 거니까 우리는 얘가 조금 더 이렇게 멀리 떨어진 느낌의 그래프가 좀 그려지겠구나 정도의 느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대칭 이동, 평행 이동 같은 경우들을 배웠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프도 좀 우리가 보면 얘는 우리 세준이가 봤을 때 x분의 1을 뭐 대칭하면 돼요? 원점. 최악입니다. y는 그치, y축이나 x축 대칭하면 됩니다. 그죠? y축이나 x축 대칭하면 되는 거지. 예? 하나 괜찮아요? 예, 그죠 얘들아? x축 대칭한다라는 건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 건데 그럼 이렇게 나올 거고 y축 대칭한다라고 하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자, 우리 건호 이해돼? 어야. 자, 그러면 대칭하면 요런 뉘앙스 요런 뉘앙스 생기겠지? 민주가 그 옷 입은 거 기아쌤 엄청 좋아하더라. 아까 좀 전에 만났는데. 저는 거의 이게 꺼내지도 않으시던데. 일주일에 3번 정도 입는데. 아, 그래? 입은 줄 모르시던데? 투표 민섭쌤한테 아, 누가? 세준이가 나중에 유재쌤 그신 선생님 시간에 인기 투표를 했는데 어. 한 명 빼고 남자 모든 애들이 다 민섭쌤을 선택. 응. 응. 그게 앞에서 그 뭐지? 물대쌤이
민섭 쌤이 이거 영상 돌려본다고 막 응.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어. 아니 그거는 또 아니지만 아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그래가지고 선생님께서 어쩔 수가 전하셨습니다. 아니 뭐다 여러분 좋아하시면 되죠 뭘. 자 갑니다. 그죠? 기아쌤이 세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욕하시던데 질문하면 욕하시던데요. 아니 근데 그게 애정이잖아. 근데 애정이 느껴지긴 하잖아.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조금 더 잘 느껴봐. 알겠습니다. 잘 느껴봐.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분의 2라고 하는 건 x분의 2라는 요 녀석을 은우야 뭐 대칭하면 돼? 저 Y축 또는 X축 대칭하면 돼. 그죠? 오케이. 그러면 마찬가지로 주황색을 뒤집어 까면 되는 거니까 대충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또 우리는 요걸 통해 뭐가 됐건 저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보통 두 날개로 세트로 좀 갖고 있고 괜찮으시죠? 그러면서 뭔가 이제 그래프의 개형이 요런 느낌 아니면 요런 느낌이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으로 내가 좀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참수 그래프 개형이 이거 아니면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괜찮으시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 좀 우리가 체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할까? 특징 식 그렇지. 은우가 확실히 이게 딱 뭔가 이거 안에 흐름을 그래프를 배우고 나면 당연히 그 그래프의 특징, 예, 성질을 좀 우리가 익혀놔야죠. 근데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몇 가지 정도 있을까요? 세 가지 저랑 수업했던 친구들은 제가 보통 이거를 이야기를 해주는 편인데. 조금 응. 세 가지. 그렇지. 유리함수는 우리가 아마 내일 정도쯤에 무리함수를 할 텐데 무리함수와 다르게 유리함수는 굉장히 특징이 좀 많은 편이에요. 유리함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리함수는 특징을 세준이도 확실히 공부가 티가 나네. 자,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모든 함수는 맨 처음 배울 때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놓으면 돼. 정의역, 치역을 항상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정의역이라 하면 x의 범위, 치역이라 하면 y의 범위. 자, 너네가 새로 배우는 그래프에 대해서는 항상 정의역과 치역을 체크해 놓는 습관이 필요하신데 정의역의 범위는 세준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용량이 그쵸? 분모가 어차피 0만 안 되면 되는 거니까 x라고 하는 녀석이 0만 아닌 이거의 모든 실수겠지. 치역은 y의 범위인데 태은이가 봤을 때 y의 범위 y의 범위 전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하다. 0 만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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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해가지고. 그렇지. 0을 못 만들죠? 그지? 자, 그래서 치역 또한 마찬가지로 0이 아닌 모든 실수. 물론 얘들아 우리가 이거 다음에 이동시킬 건데 이동하면 살짝 바뀌겠죠? 그지? 근데 일단 기본 폼이 이렇게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세준이가 또 알고 있는 성질이 있어요, 유리함수? 은근선. 오케이. 자, K라고 하는 녀석의 부호에 따라서 우리는 얘가 그려지는 사분면이 조금 달라지잖아? 자, K라고 하는 녀석이 양수일 때, K라고 하는 녀석이 음수일 때. 자, K라고 하는 녀석이 양수면 x가 양수면 y도 양수, x가 음수면 y도 음수. 1, 4분면과 3, 4분면이 그려지죠. 그지? 우리는 k가 양수면 제 1, 4분면과 제 3, 4분면의 그래프의 쪽에 그래프가 좀 그려지고요. 그 다음 만약에 k가 음수면 제 몇 4분면과 2, 4분면과 4, 4분면에서 그려진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지. 그리고 세준이가 좀 잘 떠들어낸 게 자, 요 유리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좀 있죠. 이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유리함수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고난도 문제로 갈수록
뭔가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텐데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요 점근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추후 여러분들이 그래프 추론을 할 때 점근선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점근선이라고 하는 걸 모르진 않으실 텐데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유리함수를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요렇게 그려져요. X축이라고 하는 녀석이 점점 은우야 가까워지긴 하지만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요. 이게 좀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그래도 안 맞나? 예. 안 맞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X축이라고 하는 녀석이 점점 근접해가는 선이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유리함수가 이런 식으로 오다 보면 점점 Y축에 가까워지다가 은우야 어느 순간 만나겠지? 아니요. 안 만나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Y축이라고 하는 녀석도 점근선 요 정도는 우리가 이미 중딩 때 좀 인지했던 부분일 거라서 그죠? 그래서 유리함수는 지금 현재 점근선이 존재하는데 X축이 점근선이고요 그 다음 Y축이 점근선인 거지. X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식으로 바꾸시면 멍청아 Y는 0이 될 거고요 Y축이라고 하는 건 식으로 바꾸시면 X는 0 정도가 좀 될 건데 쌤이 지금 점근선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래프 추론과 좀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봐봐. 요 흰색 그래프를 여러분들 기준으로 좀 보시면 내가 어떤 지금 요렇게 X축과 평행한 선이 있어요. 흰색 그래프랑 만나고 있죠. 그러다가 점근선이 되는 순간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요. 즉 너네가 뭔가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점근선은 만나지 않는 구조라서 교점의 개수가 변화가 되는 지점이겠지. 뭔 느낌인지 이해되나?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뭔가 유리함수가 누군가의 교점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가 분명 나올 거예요. 모의고사에 많고 나중에 우리가 연습을 할 건데 그때 교점의 개수가 변화하는 지점이 있을 거야 얘들아. 그럼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 지점이 그러면 어떤 포인트구나 점근선의 포인트려나 정도를 여러분들이 의심해보면서 들어가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점근선이 중요했던 부분은 이 그래프 추론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교점의 개수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될 건데 그때 그 녀석이 달라지는 포인트가 점근선의 후보가 되겠다 정도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다 그런 건 아니야.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유리함수 그래프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생긴다라고 치면 접히는 포인트도 바뀔 거예요. 이해돼? 하지만 점근선의 후보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이해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세준이가 세계에 대한 얘기를 잘 했는데 네 번째 성질도 좀 가볼게요. 이건 뭐 되게 당연한 부분인데 봐. 아까 전에 쌤이 x분의 1과 x분의 2라는 그래프를 비교하실 때 x분의 2 그래프는 얘를 2배 한 거니까 얘들아 원래 거의 2배니까 좀 더 멀어지겠지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치? 즉 우리는 절대값 k라고 하는 녀석이 만약에 작다면 그럼 작을수록 이 자식이 점점 이렇게 붙겠죠? 네. 그럼 작을수록 축에 뭐 하겠어? 그죠. 가까워지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 k가 작을수록 축에 붙는다. 요 정도 느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점근선으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자, 유리함수가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는 결국 이제 요 5번째 내용인 건데 유리함수는 너무나도 대칭인 구조가 많은 형태예요. 대칭은 쌤이 종류가 2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세준아 무슨 대칭과 무슨 대칭? 대칭은 종류가 2가지가 쌤이 있다 했어. 현대칭, 현대칭. 그렇지. 대칭은 종류가 첫 번째 점대칭이 있죠. 점에 대한 대칭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규민이가 잘 이야기한 대로 선대칭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대칭에 대한 배경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점대칭은 어떤 게 점대칭이야? 180도 회전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네. 그지? 그러면 지금 우리 요 유리함수 같은 경우 보면 x분의 k 있어요? 네.
만약에 내가 이 녀석을 원점 대칭시켜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 x자리 뭐 넣어요? 마이너스 x, y자리에 마이너스 y. 그럼 마마 어떻게 사라지죠? 그럼 다시 누가 나와? y는 x분의 k가 나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던 흰색 그래프를 180도 회전해도 다시 흰색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유리함수는 점에 대해서 대칭인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봐봐. 이미 얘네 둘 또한 대칭이라는 소리야. 동의하죠? 그러면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주실 수 있냐면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선이 있어.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바로바로 얘네들의 길이가 뭐하다? 같다라는 요런 체크들을 해주는 습관이 필요한 거야. 대칭이니까. 이해되고 계시죠? 네. 선대칭도 좀 보려고 하는데 은우 네. A, B를 Y는 X 대칭하면 자, y는 x요. 응.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자, B, A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아. Y는 X분의 K라고 하는 녀석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면 얘 X로 바뀌고 얘 Y로 바뀌어. 그죠? 네. 근데 그걸 그냥 한번 써주자. 너무 빠른 것 같아. Y는 X분의 K라고 하는 녀석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봐 라고 하면 X는 Y분의 K 요렇게 우리가 보통 해요. 근데 이걸 내가 다시 Y는 꼴로 정리하면 뭐가 돼요? X분의 K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요. 이거에 대해서 흰색 그래프를 대칭시켜도 다시 흰색이 나온다는 거지. 무슨 말하는지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리함수는 y는 x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대칭이야. 두 번째, 자, 내가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대칭해 볼 건데 a, b 이거 내가 해보라고 했었던 것 같아. 각자 걔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하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여기 있던 y가 마이너스 x로 바뀔 거고 저기 있던 x가 마이너스 y로 바뀌면서 이렇게 되잖아. 그죠? 네. 근데 어차피 이거 다시 y는 꼴로 정리하면 다시 이리로 돌아오죠. 네.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던 흰색의 그래프를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어도 다시 흰색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유리함수 흰색이든 주황색이든 파란색이든 보라색이든 y는 x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선대칭인 거야.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도 선대칭인 거야. 좀만 더. 그러면서 이 자식들은요 y축이라고 하는 녀석과 x축이라고 하는 녀석을 점근선으로 가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쌤이 그린 4개의 직선이 유일하게 단 한 곳에서 만나는 거 보여요? 그 단 한 곳이 지금 그린 이 그래프 기본형 그래프에서는 원점이잖아요. 요 점에 대해서 뭐 대칭인 거야? 점 대칭인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쪽에 있던 x축, y축 그 다음에 요쪽에 있던 y는 x라고 하는 녀석과 y는 마이너스 x 요렇게 두 개의 직선 요 두 개의 직선과 저기 있던 점근선은 유일하게 교점을 갖는데 그 교점이 어디서? 원점에서 요렇게 그려지고 있구나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뭐 충분하다. 아까 그 x축, y축 그런 거 뭐예요? 뭐라 했어? 그 x축, y축 대칭 그건 뭐예요? 네? x축, y축에 대해서 왜 대칭이냐? 아까 선생님이 그 그러니까 y는 x분의 1이랑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랑 그거 저 그림을 봐봐. 1사분면 있는 거랑 2사분면 있는 아니 거. 알아 얘.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1사분면 있는 그래프. 그 자식이. 이거 그래프가 당연히 y축 대칭 아니야? 접었을 때 그거 접었을 때 같아. y축 이 새끼 알아. 알아 진짜 몰랐어. 얘끼 이 새끼. 아니 이해가 안 됐어. 그래. 그럴 수 있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자, 그럼 요렇게까지가 기본적인 개형과 성질인데 여기서 우리 조금만 더 이제 뭐 해볼까요?
옳지 옳지. 자, 기본적인 그래프 개념을 배웠으면 그거에 대한 성질을 배우셨으면 세 번째로는 이제 평행 이동을 좀 시켜봐야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그래프를 곧잘 그리는 게 중요하단 말이지. 그럼 유리함수에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결국 뭐를 찾는 게 핵심이냐면 살짝 점근선 정도를 곁들이면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경우는 누가 결정해? K. K. 괜찮으시죠?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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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참아. 잠깐 할 수 있네. 노력으로 안 되는 건 없어, 알겠지? 자, y는 x분의 k가 좀 있는데 이 자식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시킨다라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좀 인지가 되시겠다만 우리 평행 이동식 신호 알고 있으니까 신호 잘 따라오고 있지? 오예 오예. 자, y는 x-m 분의 k. 옳지. 요건 뭐 얘들아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요런 녀석이 주어져 있을 때 뭐만 찾을 줄 알면 되냐면 점근선만 찾을 줄 알면 돼요. 알겠지? 그럼 봐봐요.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뭐야? 점점 근접해가는 선,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선. 그러면 왜 x축이 점근선이었던 거예요? 만날 수 없으니까, 그죠? y가 0 될 수 없으니까. y축이 점근선이었던 이유는 x가 0 될 수 없으니까, 분모가 0 될 수 없으니까. 이해하시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저 y축이라고 하는 게 x는 0이죠. 근데 내가 오른쪽으로 몇 만큼 이동시키면 n만큼 이동시키면 점근선은 x는 몇으로 바뀔 거야? 요렇게 바뀌겠지.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점근선이라고 하는 건 결국 만날 수가 없는 녀석이고 분모가 0 되게끔 하는 x가 얼마예요? m. 그럼 그게 점근선이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문제 없다. 알겠죠? 그래서 분모가 0 되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잡는다면 x는 m이라고 하는 녀석이 점근선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줄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 자식이든 요 자식이든 요 자식이든 요 자식이든 기본적인 그래프의 기형은 누가 y가 뭐가 될 수 없어요? 0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생각해봐. 거기다가 내가 3만큼 더했어요. 그럼 이제 누가 될 수 없는 거야? 3이 될 수 없는 거였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그냥 누가 될 수 없는 거야? n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원래 x축 y는 0이 점근선이었는데 이걸 n만큼 올렸으니까 n이 점근선이겠지. 그래프적으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뭐가 됐건 여러분들은 이 뒤쪽에 똑 떨어진 거 있죠? 네. 그 자식을 여러분들이 y 점근선으로 잡아주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k라고 하는 녀석의 부호를 보고 k라고 하는 녀석이 만약에 양수면 그래프 개형 요따구로 좀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K라고 하는 녀석이 만약에 음수면 그래프 기형 요따구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지. 너는 이해되나? 네. 옳지. 그러면 잠깐 내 이야기 들어봐.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거기 발전 문제 1번 같은 거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너는 하지마. 자, 거기 발전 문제 1번을 보시면 x정구선 얼마예요? 0. 내가 좀 잘못 보고 있네. 111. 기본 문제 1번 보셨어요. 은우야! 여기 자, x정구선 얼마예요? 1. 그럼 x정구선 1. y정구선 얼마예요? 2. 그러면 얘네 둘이가 이렇게 정구선인 거지. 자, k 얼마예요? 1. 양수네요.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실 때 x축, y축 필요하지 않겠다 판단 들면 안 그리시면 돼요. 네. 근데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지날지, 이렇게 지날지, 이런 식으로 지날지는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잖아. 즉 보기 4번에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를 묻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이 좀 필요하잖아. 네. 자, 우리는 쌤이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 지나지 않는지를 묻는 발문에 대해서는 무조건 x에다 0 대입해서 확인합니다.
알겠지? 무조건 어떤 함수를 만나든 x에다 0 넣으면 얼마예요? 1. 그러니까 0 넣으면 1이니까 여기를 지나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진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대충 요런 그래프예요, 그죠? 자, 정역은 x가 1이 아니다. 1이 아닌 거 맞죠? 치역은 y가 2가 아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은 1과 2다. 맞는 말이고요. 3, 3면을 지난다. 은우야, 맞는 말인 거 돼요? 아니요. 아닌 거 이해되시죠? 답은 4번. 그리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은 뭐 눈 떴니 이런 문제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식이 나와 있으면 앞으로 그릴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잘 들어봐.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발전 문제 1번처럼 나오면 그냥 그리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한테 발전 문제 3번처럼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거기 y는 뭐라 나와 있죠? x-1분의 3x-1 이렇게 나와 있나요? 그러면 오늘 쌤이 하려고 하는 내용은 요거까지. 그럼 요 녀석 또한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요것도 분수함수고 유리함수일 거니까. 그죠? 그러면 봐. 기본형이 저거였고 저 녀석을 평행 이동시키면 얘였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얘가 나온 거야. 그럼 얘는 어떤 과정에서 나왔는지가 궁금해. 이거 지울게. 쌤이랑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얘를 뭐 하면? 통분하면 돼요. 원래 이건데 이렇게 주면 애들이 너무나도 점근선이라든지 잘 뽑아내니까 아 어떻게 애들이 조금 더 고생할까 해서 봤더니 요 녀석을 통분시켜 놓자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 잘 봐. 통분을 하면 x-m 이라고 하는 녀석 분의 여기 n y 점근선이었던 녀석이죠. 그 녀석에다가 누가 곱해져요? x-m이 곱해지죠. 그리고 나서 뒤쪽에 플러스 뭐가 떠요? k가 떠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제 봐봐. 요 자식의 구조를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식정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냐면 밑에가 x-m이었을 때 위에도 x-m을 똑같이 써주는구나. 얘 통분을 해보니까 아 오케이 그러면 요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x-1이라고 하는 녀석에 괄호 열고 x-1이 또 이렇게 적혀있는 어떤 통분의 과정이 거쳤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 앞에 3이니까 뭐로 맞춰줘요? 그럼 빼기 3, 빼기 1 돼야 돼. 더하기면?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만 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다 그죠? 네. 그러면 얘는 x-1분의 얼마? 2 더하기 3. 원래 이렇게 있던 걸 그냥 출제자가 이렇게 바꾼 것 뿐이에요. 그러면 x점근선 1, y점근선 3, k는 2 이렇게 여러분들 뽑아내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런데 다시 봐봐. 예를 들어 센스 있는 지성이 같은 친구들은 이것도 귀찮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 그래서 요런 생각을 좀 했대. 아 이렇게 식의 구조를 보니까 요런 모양이구나. 그러면 물론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분모의 x의 개수가 1일 때예요. 네. 지금 그런 기조로 설명하고 있죠. 근데 내가 분자를 봤어. 분자에 k라고 하는 녀석이 k라고 하는 녀석만 남겨놓으려면 분자에 뭘 넣으면 돼요? x에다가 m을 좀 넣게 되면 요 k라고 하는 녀석이 약간 x-m으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네. 이해돼? 네. 다시 주어져 있던 이 식을 통분하면 n이라고 하는 녀석은 무조건 얘랑 만나잖아. 네. 통분하는 과정에서. 그럼 k를 찾고 싶은 게 목적이라면 요 분자에 분모가 0 되고 있던 m이라고 하는 값을 분자에 뭐 해주면? 대입해주면 소거되면서 누구만 떠요? k가 떠요. 그리고 어차피 x라고 하는 녀석 앞에 있는 개수가 자연스럽게 y에 뭐가 돼요? 점근선이 되는 거 돼요? x 앞의 개수 얼마지? 3. y 점근선 3. 분모가 0 되는 값 1. 그럼 x 점근선 1. 분모가 0 되는 값 1. 분자에 대입하면 2. 돼요? 분모가 0 되는 값 1을 분자에 대입하면 2였잖아요. 왜냐 그게 k가 뜨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분자가 0 되는 값을 분모가 0 되는 값을 분자에 대입해서 k 값 잡아주고
그 다음에 x 앞에 개수 그리고 여기 분모 0 되는 값에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엄청나게 속도차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빨리빨리 가실 수도 있다는 시계 구조를 조금 보니까 괜찮으시죠? 좀 더 할래. 그럼 이거 뭐 찾는 거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뭐 여기서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드실 수 있어. 쌤, 근데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2x-1분의 3x 더하기 5가 떠가지고 막 이씨 x 앞에 여기서 1이 아니면 어떡해! 뭐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하셔. 1로 만들어주면 되잖아. 위아래 몇으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럼 생각해봐. 위아래 2로 나누면 분자가 x 앞에 개수가 몇이 돼? 그러니까 그냥 이게 y정근선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지? 그 다음에 여 분모가 0 되는 값은 뭐 분자 분모를 똑같이 2로 나눠줬더니 분모가 0 되는 값이 달라지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지? 분모가 0 되는 값 얼마? 그냥 그렇게 찾으면 돼.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우리 요거 하나만. 네 번째 이제 뭐 할까? 그래프 평행 이동하는 것까지 다 했어. 세준아 이제 뭐해? 내가 좀 빠르게 하고 있긴 한데 잘 알아듣고 계신 것 같아서. 그다음. 그렇지. 이제 좀 안 해. 역함수가 궁금하죠. 자, 역함수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요거는 암기할 거예요. 네, 요거는 암기할 건데 fx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현재 유리함수야. 하지마. 자, 유리함수인데 유리함수 하지마. 자, 유리함수가 있을 때 요 유리함수의 식이 ax 더하기 b 분의 cx 더하기 d였다라고 좀 봅시다. 너네는 안 적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역함수를 구하려면 애초에 그 함수가 1대1 대응해야 되는 거잖아. x 값이 다를 때마다 y 값 전부 다 뭐하죠? 다른 거 느껴지죠? 그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녀석을 1대1 대응이라고 봐도 큰 문제 없겠어요. 괜찮으시죠? 애초에 공역이 0을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보고 치역도 그러면 다 그 안에 먹는 거니까 0 빼고 그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보면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선 y 자리에 뭐 대입하고요? x 자리에 y 안 적어도 돼요? ay 더하기 b 분의 cy 더하기 d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걸 내가 y는 꼴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역함수였을 거잖아. 근데 매번 이렇게 하기가 귀찮으니까 일반화 시켜서 한번 보고 외울만 하면 외울 거다라는 거지. 가볼게요. 여기 넘겨주시면 axy 더하기 bx 운은 안 되지? cy 더하기 d 운은 안 되지? 자, 그러면 얘 이렇게 좀 넘길게요. 그럼 y로 좀 묶이니까 재우야 ax 빼기 c의 y인 거 우리 재우 그냥 뭐 여유롭게 되죠? 마이너스 bx 더하기 d 이 좌변에 있던 거 일로 넘기는 거야. 운은 안 되지? 오케이, 그럼 가볼게요. 역함수 f 인버스 x 내가 좀 보면 세준이 떠들어봐. ax 이거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라고 그랬잖아요. ax 마이너스 c 분의 규빈아 그다음 플러스 d 해서 외울만한지 볼 건데 그냥 빨간색으로 쓴 거 외울만하다는 뜻일 거잖아요. 여기 지금 a랑 d 은우야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러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네. 딱 안 놀랍잖아. 그 다음에 여기랑 C랑 B 얘네는 자리가 바뀌었는데 앞에 뭐를 붙여주면 돼요? 그럼 요 정도 외울만 하잖아. 요쪽은 그대로 요쪽은 바뀌면서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물론 평상시에 공부하실 때 이렇게 가셔도 돼요. 근데 쌤이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하는 건 우리는 시험을 50분 안에 봐야 되니까. 은우가 맞추면 마무리할게요. 은우 이쪽을 보는 순간 문제 하나 풀 거야. 역함수. y는 응. 3x분의 3x 분의 좋아. 네? 왜 이래? 아직 안 끝난 거지. 뭐 계속 얘기하기 해봐. 3x분의 3x 분의 마이너스 2 3x 분의 마이너스 2. 그거 말고
뭔 소리야? 네가 말한 걸 그대로 적었는데? 나 분모에 어. 3x 마이너스 2가 3x 말을 마이너스. 못하는 거네. 알아. 새끼 졸라 야그 새끼야. 그리고 어? x 빼기 7이 분자에 그렇지. 야. 네. 스리를 안 해. 그래야 되는 거지. 괜찮으시죠? 네. 요렇게 하셔서 자 일단 한번 해보자. 많이 안 낼게요. 그 184쪽까지. 네? 내일까지. 내일까지요? 네, 한번 해봐. 뭐 많지는 않네. 26문제. 근데 아마 근데 내가 솔직히 문제를 푸는 시간도 딱히 지금 안 가졌어가지고 좀 많은가 이제? 좀 줄일까 얘들아? 괜찮아? 아 그래? 문제 좀 줄여? 괜찮아. 나약하네. 자 한번 해보고 오세요. 네. 됐죠? 오케이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